오늘은 파이썬의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조건문은 if 조건식을 콜론으로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if와 조건식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래 예에서처럼 a는 1인 경우에 if, else if, else 등으로 나뉘어지는 일반적인 if문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if 조건식과 함께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제에서는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와 딕셔너리 타입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if 45가 리스트 데이터 안에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실행한다는 문장입니다. 이처럼 if문에서 in 키워드는 조건식의 데이터가 뒤에 나오는 데이터 타입에 포함되어 있느냐 않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딕셔너리 타입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key1이라는 밸류가 dict 데이터 타입에 있으면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딕셔너리 데이터에는 key1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인 key1 is in dict data라는 문장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제를 보시면 if문에서 실행되는 블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반적 프로그래밍에 중괄호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괄호 대신 다음과 같이 들여쓰기만으로 블럭을 표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이썬에서는 코딩 블럭을 표시하기 위해 들여쓰기, 즉 인덴테이션을 사용하며 동일한 블럭의 들여쓰기는 모두 동일한 수의 공백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공백을 사용하다가 한 칸 더 추가해서 5개의 공백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공백과 탭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면 인덴테이션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if와 for 등 다양한 문장을 표시할 때 코딩 블럭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들여쓰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파이썬의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의 반복문은 for와 다음에 배울 while이 있는데 우선 for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for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은 for문에 in range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형식은 for문에서 in 다음에 리스트와 딕셔너리 등의 데이터 타입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range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면 range 1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range 10의 의미는 0부터 10 빼기 1, 즉 9까지 1씩 증가하여 각각의 데이터를 반복 변수에 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실행해 보면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던 데이터가 반복 변수에 대입되고 그것을 출력하는 문장입니다. 프린트문에서 마지막에 있는 end는 공백을 대입하라는 이 의미는 프린트문을 실행하고 다음 행으로 넘어가지 말고 같은 행에서 출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range 형태를 보겠습니다. range 0과 10. 이 형식은 위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즉 0부터 10 빼기 1까지 1씩 증가하면서 그 값을 반복 변수에 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실행 결과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0부터 9까지 1씩 증가된 값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은 range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스타트 값이고 마지막이 end 값,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에 대한 증가 값입니다. 이 문장을 실행해 보면 0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그 값들은 2씩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0, 2, 4, 6, 8 이러한 형태로 값을 반복 변수에 대입하고 그 값을 출력하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도 0부터 10 빼기 1, 9까지의 값을 총 값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in 키워드 다음에 리스트와 딕셔너리 등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제에서 보시듯이 리스트 데이터를 10에서 50까지의 5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형 변수로 선언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in 다음에 리스트 타입의 변수가 오는 것을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리스트 데이터 타입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보시듯이 리스트 데이터에는 5개의 값이 있고 그 값을 반복적으로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딕셔너리 타입도 비슷합니다. 딕셔너리 타입에서 딕셔너리 타입의 특정한 키와 밸류의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딕셔너리 타입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이 변수 안에 있는 키 값이 출력됩니다. 만약 키만을 출력하고 싶으시면 dict 데이터의 keys, value만 출력하고 싶으시면 value를 사용하시면 되고 아래처럼 value와 key 모든 값을 반복 변수에 넣고 싶으시면 items라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실행해 보면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의 items 메서드를 통해서 키와 value를 가지고 와서 각각 key라는 반복 변수, value라는 반복 변수에 키와 value를 대입하고 아래와 같이 출력하는 문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고 개념적으로 약간 혼동스러운 포문에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트의 컴프리헨션이라는 것은 리스트의 대괄호 안에 for를 사용해서 그러한 리스트의 값들을 정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데이터를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아래 예제를 통하여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트 데이터라는 변수를 보시면 대괄호 안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포문이 들어있는데 이 포문을 해석해 보면 range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0부터 5 빼기 1, 0, 1, 2, 3, 4의 각각의 값을 x에 대입한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에서는 이렇게 반복 변수에 대입된 값을 최종적으로 맨 앞에 있는 식에 대입하여 리스트의 요소값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식을 표현해 보면 처음에 0인 경우에 x가 0으로 들어오고 이 x값을 제곱한 것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인 0을 나타냅니다. 다음 x가 1인 경우에 x가 1로 들어오고 1을 제곱하면 1. 레인지에서 2인 경우 x는 2, 2를 제곱하면 4. 이런 형태로 4까지 해서 4인 경우 x는 4, 4의 제곱하면 16. 총 5개 0, 1, 4, 9, 6이라는 5개의 요소를 가지는 리스트 변수, 리스트 데이터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리스트 데이터를 만들 경우에 리스트 데이터의 포문과 이 포문을 이용하여 값을 만들어내는 식을 표현해서 리스트 요소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합니다. 약간 복잡한 아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실제 이처럼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있는 이러한 코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구현하고 조작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주 흔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실행문인 all 데이터는 x4, xin raw 데이터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문장도 역시 리스트 안에 포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리스트 컴프리헨션이고 해석해보면 raw 데이터에 있는 값을 x에 대입하고 이 x를 그대로 all 데이터의 리스트 값들로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raw 데이터를 보시면 위에서와 같이 총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각각의 요소 또한 2개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이고요. 그래서 all 데이터를 출력해 보면 raw 데이터의 첫 번째 요소 값을 x에 대입하고 이 x를 그대로 all 데이터에 가져오기 때문에 첫 번째 raw 데이터의 첫 번째 값인 1과 10의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aw 데이터의 두 번째 요소 값을 x에 대입하고 두 번째 요소 값은 2와 15입니다.
이 2와 15를 그대로 다시 x로 대입해서 all 데이터 리스트의 두 번째 값으로 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여 all 데이터는 row 데이터와 동일하게 1, 10, 2, 15, 3, 30, 4, 55라는 4개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의 인덱스를 이용하여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나타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x데이터라는 리스트 변수는 다음과 같이 row 데이터에 있는 각각의 요소를 가져다가 그 요소의 첫 번째 인덱스의 값만을 취하는 리스트 타입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row 데이터는 첫 번째 요소가 1과 10이라는 값이 x에 들어옵니다. 1과 10 자체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요소인 1이 인덱스 0을 가지고 10이 인덱스 1을 가지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이 x 요소의 첫 번째 인덱스 값인 1만이 x데이터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row 데이터의 두 번째 엘리먼트인 2와 15의 리스트를 가져다가 x에 넣고 이 2와 15의 첫 번째 인덱스를 x0로 해서 x데이터의 첫 번째 값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 각각 row 데이터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첫 번째 인덱스 값인 1, 2, 3, 4 1, 2, 3, 4만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 데이터도 동일하게 row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의 두 번째 인덱스만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실행해 보면 각각 리스트의 두 번째 값인 10, 15, 30, 55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데이터에서 X데이터와 Y데이터 또는 더 많은 G데이터 등으로 각각을 분리하는 경우는 머신러닝에서 자주 쓰이는 사용 표현입니다. 이에 포문과 함께 이러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해해 두시는 것이 머신러닝과 딥러닝 코드를 이해하고 더욱 간결하고 스마트한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확인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코드는 0부터 10 빼기 1, 9까지 값을 데이터에 저장하고 이 값을 2로 나눠서 0이 되는 값을 append 하라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즉 0부터 9까지 중에서 짝수만을 even number라는 리스트에 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장을 좀 전에 저희가 학습한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런 반복문의 마지막인 while문 그리고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break와 continue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while 반복문은 아래와 같이 while 조건식 콜론을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이러한 문장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아래 예제를 통하여 while문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가 5인 경우에 데이터가 0보다 큰 동안 아래의 문장을 수행하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잘 아시듯이 데이터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실행되고 데이터 값을 하나씩 줄임으로써 최종적으로 0까지 실행되는 일반적 while문의 사용법입니다. 이러한 while문과 for문, if문 등 다양한 제어문에서 중간에 그만두고자 하는 break문 또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하고자 하는 continue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while문 예제에서와 동일한 예제를 break와 continue문을 사용해서 사용해보면 동일하게 데이터가 0보다 큰 동안 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2라면 break, 즉 이 while문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오라는 소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행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while과 break, continue문은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파이썬의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파이썬의 펑션, 클래스, 익셉션 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